네, 7월 모의고사 공통 4점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번 문제는요. 네, 무게중심의 좌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무게중심은 각각의 x좌표를 3으로 나눈 거죠. 그 값이 여기 나와 있는 b가 되는 거고요. 네, y좌표를 더한 걸 3으로 나눠주면 로그 8의 7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분모를 올려주게 되면은 오른쪽에 계산해서 0 더하기 2a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2의 9는 3b가 되고요. 자, y좌표를 다 더해주면 로그 2의 9에 로그 2의 7 더하기 a의 값이 로그 8의 3배가 됩니다. 자, 이때 위에는 a하고 b 둘 다 미지수니까요. 아래부터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값을 정리해주면은 a는 다 넘어가면 로그 2의 9에 마이너스 로그 2의 7에 자, 이거는 이제 둘이 지워지죠. 자, 그래서 로그 2의 7이 됩니다. 자, 그래서 a 값은 로그 2의 9인데 자, 위의 식을 보니까 로그 2의 9가 한 번 더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로그 2의 9를 이쪽 위에다 대입을 해주면 자, a는 3b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얘 a 더하기 3b니까요. 우리 a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a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a 더하기 a니까 2의 2승이죠. 자, 그래서 2의 2배 로그 2의 9 그러면 81이 되는 거죠. 네, 무게중심의 정의 알고 우리 로그의 계산을 해주면 조금은 편하게 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네, 속도와 움직임 거리 문제네요. 자, 그러면은 이 초기 위치를 좀 잘 봐야겠죠? 네, 움직이는 점은 p 하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위치 함수를 구해봅시다. 자, 이 식을 적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t의 제곱과 더하기 3at인데 자, 적분하면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at의 제곱인데 초기 위치가 16입니다. 자, 이때 2a를 대입하게 되면은 위치가 0이래요. 자, 우리 지금 구한 위치 함수에다가 2a를 대입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8a의 세제곱 2a 대입하니까 6a의 세제곱 더하기 16이 0이다. 자, a의 세제곱이 8이 돼서 a의 값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대입을 통해서 x를 완성시켜 봅시다. 자, 그럼 위치 함수는 세제곱에 더하기 3t의 제곱 더하기 16이 되죠. 자, 이때 0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움직인 거리라는 건 뭐였죠? 움직인 거리는 지금 여기 있는 2차 속도함수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올라가 있는 이런 속도함수인데 지금 0하고 2에서 지나가게 되는데 5가 한 요 정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x축, 지금은 t축이죠. 자, t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영역의 넓이에요. 아, 그러면 결국에 0부터 2까지는 양수로 우리가 적분하면 되고 자, 2부터 5까지는 음수로 적분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우리가 공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6분의 최고차항 3이고요.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뒤에는요 우리 이 위에 위치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적분식에다 넣어주게 되면은 원시 함수에다 넣어주게 되면은 x2에서 x5를 빼주면 되겠죠.
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에서 11을 더하니까 20이고요. 자, 5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25에서 7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50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34가 됩니다. 자, 그래서 58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속도함수 그래프하고 뒤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움직인 거리라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이 문제도 네, 초기 위치랑요, 여기 있는 초기 위치, 이 문제도 조금은 10번 문제에서는 편하게 볼 수 있었던 주제 같습니다. 네, 이어서 11번 문제인데요. 이번에 이제 덮프 12번이랑 많이 닮았죠? 7월 덮프 12번과 유사합니다. 자, 일단 가조건에서 AU가 자연수 조건을 갖고 있고요. 나조건에서는 합에 대한 조건이 S8이 3분의 6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S8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A1 더하기 A8에 자, 2로 나눠주고 곱하기 8. 이 값이 3분의 68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약분되는 값을 대입을 해주면 3분의 17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자, 근데 A5가 자연수라고 됐으니까 A5를 기준으로 한번 위에 있는 식을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A5에 더하기 3D로 마무리가 될 텐데 A5가 지금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2배의 자연수 빼기 D가 3분의 17이 됩니다. 이때 D의 범위는 0하고 1 사이에요. 그러면 이 D를 만족하는 애는 이 앞에 있는 자연수가 짝수가 되게 만들어 줘야 되죠. 자, 그래서 3분의 1만 됩니다. 자, 이 값을 넘겨주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A5의 값은 3이 되는 거죠. 자, A16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A16은 3 더하기 11번의 D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분의 20이죠. 네, 11번 문제도요, 편하게 좀 보여지는 주제입니다. 네, 12번 문제. 오랜만에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적분이 나왔는데, 평행이동에 대한 적분 문제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는 이제 필수로 등장하는 주제예요. 평행이동과 적분.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우리 이제 주기를 갖고 있는 문제죠. X축에 대해서 반복적인 과정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대칭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분 구간을 우리가 이제 편하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적분에 대한 평행이동도 고려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노가다 계산이 아니라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접근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미분 가능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문제의 미분 가능성. 이 미분 가능성은 여기 나와 있는 A, B, 미정계수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자, 그래서 양끝 값을 넣어보게 되면은 연속이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0을 대입해 주면은 F4는 F0 더하기 16이 되죠. 자, 두 번째, 자, 미분 가능성을 얘기했으니까 F'4는 F'0과 같죠. 네, 이 말은 지금 0하고 4에서는 기울기가 같고, 그리고 그 함수값의 차이는 16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림을 생각해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 요 가운데는 2콤마예요. 왜냐면은 0하고 2에서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양쪽이 대칭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0,0이 이 정도에 있는 거죠. 지금 함수 F0은 0이에요. 자, 그러면은 2,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요 위치에 있는 값은 정확히 알죠. 4,16이죠.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 있는 점은 뭐예요?
네, 2,8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값을 두 개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fx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정리해서 fx는 a 값이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그리고 b의 값은 12가 나오죠. 그러면은 fx가 완성이 됩니다.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더하기 12x죠. 네. 자, 이때는 이제 마무리하는 요 계산에서는 4부터 7까지 있는 요 구간은 우리가 옮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fx dx인데, 자, 평행이동, 오른쪽 왼쪽 이동을 시켰으니까 fx 더하기 4를 우리 구간을 0부터 4까지의 길이만큼 잘라서 0부터 3으로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은 fx 더하기 4는 fx 더하기 16으로 바꿀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0부터 3까지 fx와 더하기, 자, 뒤에 있는 값은 48이 됩니다. 자, 이때 0부터 3까지도 우리 가운데 대칭성을 갖고 있잖아요. 가운데가 2예요. 그러면은 1부터 3까지는 어떻게 돼요? 네,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서는 0부터 1까지, 그리고 1부터 3까지로 나눠주게 되면은 1부터 3까지가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요 대상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게 결국에 요만큼의 영역의 넓이죠. 근데 가운데 이렇게 반 잘라주면은 이만큼을 이쪽으로 채워주게 되면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로의 길이 2 곱하기 세로의 길이 8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0부터 1까지의 적분이네요. 자, 이거는 우리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에 4제곱, 2의 세제곱, 6의 제곱입니다. 자, 1을 대입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0하고 1을 대입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1만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는 64였고요. 앞에 있는 값은 4에서 더해주면 4분의 17이죠. 자, 문제에서는 분수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올려주면은 256에서 더하면은 273이 되겠습니다. 네. 적분의 평행이동 문제에서는 조금은, 네, 이것도 편하게 볼 수 있었던 주제라서요. 네, 기본에 충실해서 이렇게 쭉 계산을 잘 해주셨으면은 잘 풀렸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13번 문제인데요. 이게 두 원이 겹쳐서 나온 게 이 교육과정 우리 바뀌면서 2년 개정이 되면서 이제 22년에 개정되는 이제 수능 과정에서 예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그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요 문항인데, 원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심하고 중심을 항상 연결시켜 주게 되면은 요 가운데 이제 공통현에 대해서, 자, 이 공통현의 이제 절반과 이제 중심과 세 점을 연결시켰을 때 생기는 요 삼각형하고 이 가운데의 관계가 일단 수직이죠. 네, 수직 이등분, 공통현의 수직 이등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이 왼쪽에 원주각을 하나 잡게 되면은, 원래 원주각하고 중심각의 크기는 2배인데 얘가 지금 이등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알파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다가 어떤 원주각을 우리가 하나 잡을 수 있다고 하면은 요 각도 역시나 베타가 된다. 요 아이디어를 사용했던 예시문항이었습니다. 자, 그 뒤로 이제 이 예시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수능이 이렇게 된다 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모의고사 사설에서 이 아이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 이 두 점 있잖아요. 이 두 점을 연결시켰을 때 이 각에 대한 표현이 문제에 잘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될 거는, 각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 3도알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각을 길이로 재자 이거죠. 각을 길이로 해결하자. 그러면 어떤 각을 구해야 될지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자, 마침 O5'에 대한 길이를 제곱을 구하는 거죠. O5'. 그러면 지금 우리 연결시킨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인데, 그럼 우리 여기서 알고 있는 각이 누가 있을까 보니까 이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잡아주게 되면은 이 각도 뭐가 돼요? 네, 여기도 알파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3분의 파이는 그러면 어디랑 같아지는 거죠? 3분의 파이는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시켰을 때 지금 여기 있는 현을 우리가 이렇게 갈라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각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자, 원주각하고 중심각에 대한 성질들을 우리가 잘 사용한, 네, 행동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두 원의 중심을 연결시키면은 얘가 직각이고, 네, 공통현을 절반 이렇게 수직 이등분한 거죠. 그러면서, 네, 양쪽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거고요. 두 삼각형이 합동. 여기도 알파죠. 그러면서 우리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원주각과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여기 있는 3분의 파이에 대한 조건은, 네, 3분의 파이라는 조건은 이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시킨 이 전체가 3분의 파이는 아니지만은 요 현 있죠? 네, 요 현을 수직 이등분한 거죠.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수직 이등분이 됩니다. 양쪽이 합동이니까요. 자, 그랬을 때 3분의 파이가 역시나 여기 이제 중심각을 절반 나눈 길이에 대한 표현이 된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길이의 각에 대한 표현을 같은 각을 최대한 많이 찾아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길이를 표현하면 되겠죠. 길이를 통해서 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길이를 봤더니 표현이 분모로 나와 있어서 루트 7분의 36과 루트 7분의 2로 가볼게요. 그럼 BC의 길이가 루트 7분의 36이고 이 각이 지금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의 값이 주어져 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자, BC의 길이는 ER인데 이 값은 18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R의 길이가 이제 9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9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길이네요. 네, 9가 주어져 있고, 자, 두 번째, 자, 문제 조건에 또 하나 A5'의 길이도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길이 A5'의 길이는 5루트 3이라는 거 적어 놓읍시다. 자, 이때 우리 저 삼각형을 이쪽에다 다시 한번 옮겨보면은 지금 여기가 O',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이제 O인데 우리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을 H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 길이가 지금 5루트 3이고요.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입니다. 자, 그러면 1대1의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길이는 2분의 5루트 3이 되는 거고, 자, 이쪽의 길이는 2분의 15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가 9였으니까 여기는 2분의 3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O5'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4분의 9 더하기 4분의 75가 되겠죠. 자, 그래서 네, 21의 값이 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 전체적으로는 코사인 법칙에 대한 게 수선의 발로 해결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제 해결되기 때문에 조금 네, 편하게 보여지는 문제였고요. 사인 법칙 한 번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주제에는
이 예시 문항으로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14번 문제입니다. 네, 14번 문제는 구간별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구간별 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2배의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4 2차 함수, 위로 볼록한 2차 함수하고, 그리고 끊겨져 있죠. 네, 0을 넣었을 때 값이 서로 다르니까요. 그랬을 때 네, 0을 넣어주게 되면은 위에 있는 값은 2고 0 넣어주면 마이너스 5회인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자, 끊겨져 있는 요 함수에 대해서 직선의 그래프가 기울기 양수로 갖는 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개형을 잡아보면은 위로 이렇게 볼록한 함수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가지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색칠이 되어 있고 음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가 네, fx 그래프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하여 자, fk하고 gk를 만족시키는데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이래요. 그럼 교점이죠, 결국에. 교점의 좌표들이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1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교점의 좌표가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2. 이 정도에서 교점의 좌표들이 이제 잡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지나갈 거고요. 대칭성에 의해서 또 이 위치를 지나가게 되겠죠. 자, 2에서의 값도 네, 또 같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모든 그 실수 k의 값에 지금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3개뿐이잖아요. 그러면은 3차 함수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됐었냐 라고 보니까 얘가 이제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를 통과하려면 이게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3차가 더 깊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뒤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런 그림은 안 된다. 그래서 왼쪽은 더 가파르게 올라왔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지점을 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범위에서는 얘를 뚫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얘를 뚫고 지나가게 되는 순간에 또 만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뚫고 지나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접해야겠죠. 요런 3차 함수의 개형을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콤마에서 만나는 요 점의 위치는 접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그래프만 파악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네, 이어서 이제 15번 규칙 찾기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규칙 찾기 문제는 이제 자연수 정수 조건이 자주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평소에 보던 문제보다는 조금은 더 편하게 보여집니다. 자, 네, 15번에 위치해 있는 그 위치는 이번에 이제 6평대 22번으로 옮기면서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간 느낌이 있었죠. 네. 자, 우리 이 문제를 파악해 보면은 절반에 나눴을 때 이 값이 이제 자연수면 위에다 넣고, 그러니까 절반에 나누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절반이 자연수가 아니면 1을 빼고 제곱을 시키겠대요. 근데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 값이 짝수였다 그러면은 위에 가서 이제 2로 나눠지는 거고, 이 값이 홀수였다 그러면은 아래 들어가서 제곱이 될 텐데, 아래 들어가서 제곱이 된 결과가 0 또는 뭐가 돼요? 짝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0이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2분의 1에 또 값을 나눴을 때 자연수가 안 되죠. 그러면 아래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값은 무조건 1이 되는 거고, 짝수였으면 위에서 또 절반이 된다. 이런 구조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AN은 뭐냐면 음이 아닌 정수예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조건은 뭐냐면 절반에 나눴을 때 자연수인 경우, 이건 이제 AN이 짝수일 때를 생각하자, 이런 얘기고요. 자, 이 아래는 AN이 0 또는 홀수일 때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조건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네, 자연수가 아니라고 했을 때 짝수홀수의 개념을 갖고 있구나.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그러니까 나머지를 이제
구분해주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7부터 나와 있고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역으로 내려가면 되겠네요. A7부터 쭉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A7이 이번에 1인 경우죠. 그러면은 1은 이제 아래로 들어가야겠네요. 자, 그래서 무조건 그 다음에는 0이 돼요. 1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0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네, 그 전에는 이제 1을 만들어야 되니까 홀수였으니까 이제 0도 되고 2도 되는 거죠. 아래에서 0이 들어가면 1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위에서는 2가 되죠. 이거 순서를 위에다 2를 쓰고 아래에다 0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를 만들 수 있는 값은 4가 있죠. 제곱해서 2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8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제곱해서 4를 만들 수 있는 값이 있죠. 그러면은 2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3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은 16이 될 거고요. 자, 이 16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값이 일단 32도 있고, 그 다음에 16을 만들 수 있는 값이 누구도 있죠? 제곱해서 만드는 거니까 5도 있죠. 이렇게 둘이 묶어줄게요. 자, 이제 32는 64가 될 거고 5는 10이 될 거예요. 자, 3은 6이 돼야 되고 그 다음은 1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은 24가 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제곱수 기준으로 문제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0쪽은 어떻게 생기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0을 만들어 주려면은 그 전에 항상 1이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는 4. 이쪽에서는 위에서 나뉜 것처럼 아까 위에서 이렇게 4하고 8로 나뉘었잖아요. 자, 얘도 4하고 8하고 3으로 나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곱수가 아니니까 16과 6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 값이 1일 때 그 답을 만족시키는 게 2도 있고 또 누구도 있었어요? 또 0도 있었죠. 이 구조를 똑같이 만족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여기가 0인데 그 다음에 또 같은 길로 가겠죠. 1, 2, 4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또 1이 있잖아요. 그럼 2하고 0이 또 나오죠. 그래서 1. 이렇게 해서 0, 1을 우리가 1이 나오게 되면은 0하고 2로 갈라진다. 한 번 1이 나오게 되면은 0하고 2로 갈라지죠. 한 번 1이 나오면 0하고 2로 갈라지는 이런 구조를 찾아서 꼼꼼하게 세주면 됐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다 더해주면은 125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 규칙 찾기 이제 거꾸로 내려가는 역추적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이제 단답형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20번 문제를 보니까 기함수고요. 앞에 있는 다항함수는 기함수고, 자,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2,2를 꼭 지나가는 기울기가 a인 직선입니다. 자, 이때 아래에 있는 hx는 어떤 함수냐면은 fx하고 gx를 따라가는데 더 크거나 같은 함수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맥스 함수가 되겠죠. 최대값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함수 hx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 값의 범위가 스몰 m하고 라지 m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즉, 기울기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킬 범위가 나뉜다라는 거죠. 근데 hx는 y는 k라는 그 x축하고 평행한 직선하고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의 개형을 좀 그려봐야겠네요. 자, 기함수, 원점 대칭함수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그 값은 이제 2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f'x가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니까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가 돼서 그 값의 위치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원점이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2, 자, 최고차항이 1일 때 그 값의 차이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4D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4에 D가 지금 2예요. 그래서 32가 되죠. 그러면 각각의 값은 16씩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때 2,2라고 했으니까 한 요 정도의 위치가 있는 거죠. 여기를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이 뭐 원점을 지나가게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은 전체적인 그림의 기형은 더 큰 함수를 따라가니까 파란색 따라가다가 네, 직선 따라가다 곡선을 따라가다가 다시 직선을 따라가다가 다시 곡선을 따라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hx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네 번을 만나게 되려면 결국에 이렇게 증감이 많이 바뀌는 구간을 살펴봐야겠죠. 근데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왼쪽은 계속 증가해요. 여기까지는 최대 한 번 만날 수 있습니다. 감소하는 구간이 있어요. 역시나 최대 한 번에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가하는 구간이죠. 그러면은 증, 그 다음에 감, 그 다음에 증이기 때문에 네, 최대 3번까지밖에 만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파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원점이 있을 때 여기 2,2가 이 정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기울기가 음수일 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럼 기울기가 음수일 때 이렇게 뚫고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때는 함수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직선에 따라가다가 네, 곡선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직선에 따라가다가 다시 곡선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증감이 어떻게 바뀌어요? 왼쪽에서 감소, 다시. 자, 왼쪽에서는 감소, 자, 이쪽에서는 증가, 이쪽에서는 다시 여기 계속 감소군요. 증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감소, 그 다음에 다시 증가죠. 그래서 감소와 증가와 감소와 증가가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요 사이를 뚫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우리가 구하고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난다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제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서 증감을 3번을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최종 그림은 이쪽에다가 완성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바로 여기 있는 극대. 아까 여기 극대에서 증감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직선이 여기가 2,2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일 때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그림 좀 더 네, 극단적으로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2,2라고 했을 때 요 지점을 지나갈 때 있죠. 극대를 지나갈 때 이 극대를 지나가는 순간이 이때부터는 이제 증감이 많이 안 바뀌죠. 3번 안 바뀌죠.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가게 되죠. 극대니까.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니까 이때 그래프는 한번 이쪽에서 한 번밖에 안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까지는 감소하고 그 다음엔 증가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된다. 즉 4점에서 만나려면은 극대보다는 더 아래에 있는 값을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제일 클 때는 얼마예요? 아까 0보다는 작아야겠죠.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자,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는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가 2,2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16이기 때문에 x의 증가량은 4고요.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14네요. 다시 한번 쓸까요? 2 마이너스 2고요. y의 증가량은 2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의 차이에다가 이제 10을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5가 되겠죠.
네. 더 이제 큰 값을 따라가는 함수를 먼저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극값에 대한 조건을 통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찾고요. 그 다음에 2,2에서의 네, 직선의 기울기를 움직이면서 진감을 3번 바꿀 수 있는 그래프를 찾아주면 되는 20번 문제였습니다. 네, 계산도 좀 깔끔하게 잘 나왔죠.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21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네, 21번 문제는 이제 작년 이제 수능 우리 21번이랑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함수 fx가요, 로그 함수의 두 개로 구간별 함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0을 넣어주게 되면은 연속인지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0을 넣어주게 되면은 위에는 2가 되니까 10 더하기 m의 절대값이 되는데, 아래에 있는 값은 0보다 크다니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불연속하는 함수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그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그림의 개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0보다 클 때의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 0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는 내려오는 그래프. 왜냐면 이제 여기는 x고 여기는 마이너스 x잖아요. 그래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때 실수 t에 대해서 fx가 t의 모든 실근의 합을 gt라고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모든 t에 대해서 t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gt는 ga의 값과 같게 된대요. 지금 g라는 게 뭐냐면 fx랑 a랑 만나게 되는 모든 실근 x의 값의 합이에요. 그러면 이 a라는 값을 넣어준 것과 여기가 이제 t가 됐을 때 어떤 t가 오든지 간에 a보다 크면은 모든 실근의 합이 같다 이 얘기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1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안쪽에 있는 값은 일단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어딘가에서 접힐 거예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이제 접힌다. 근데 지금 양쪽에 있는 이 부분은 서로 대칭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조금만 짧게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요게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합이. 요 합들이 다 일정해야 된다. 그럼 최대값 a는 당연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 지점이죠. 그 전에는 이 앞에 있는 요 파란색이랑 만나게 되니까 그 값에서 어떤 게 생겨요? 새로운 x값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이후로는 그런 게 생긴다? 아니요, 안 생긴다. 이거죠. 근데 양수 a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 값이 2래요. 그럼 접기 전이었으니까 우리 x축에서 접잖아요. 그러면은 접기 전에는 이 값이 얼마였다? 마이너스 2였다.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구간별 함수에서 우리 끊어진 점에 대해서 위에 있는 조건을 조사해 보니까 금방 a의 값이 구해지네요. 그러면 10 더하기 m이 마이너스 2란 얘기니까 m은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m의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에서 fm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fm은 마이너스 12를 넣어주면 되는 건데, 자, 위에 들어가게 되니까 20에 더하기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이 되겠습니다. 네, 로그 함수 이제 그래프에서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니까 어디서 접히는지 이렇게 확인해 주면은 계산을 또 역시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22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네, 자연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f가 네, 불연속 함수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 K에 대해서 두 함수 이제 곱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나조건은 케이스를 네, 이제 나눠주는 정해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곱함수의 연속성 하면 우리 네 가지가 떠오르네요. 둘 다 연속인 경우가 있고, 여기 이제 f의 x 더하기 k. 자, 평행이동된 곱함수인데, 자, 첫 번째 이제 둘 다 연이면은 당연히 연속이 되고요. 네, 연속과 불연속으로 나눴을 때는 이제 얘가 x가 a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면 이제 fa가 0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둘 다 이제 불연속이면 불연속하는 점이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와 불연속하는 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정리하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경우는 불연속, 이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죠. 좌우 극한이랑 함수값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네, 불연속한 점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면은 서로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A는 뒤에 이제 넣었을 때 0으로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파트가 이제 문제를 이제 풀다가 마지막에 혹시 내가 이제 이 조건에서 빼먹은 조건이 없을까 이런 게 이제 제일 불안한 게 이제 불안한 요소가 있는 그런 단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어떻게 내가 나눠서 어떤 걸 구해야 될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정답률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A하고 B에서 확실하게 불연속이죠. 함수 F에서는 A하고 B에서 항상 불연속이고, 그러면은 함수 f x 더하기 k라는 값은 얘가 이제 a-k와 b-k에서 불연속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이게 양수니까 수직선에다가 얘를 잠깐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는 확실하죠. 자, 그랬을 때 a-k하고 그 b-k의 값은 a-k는 이거보다 더 왼쪽에 있겠죠. a하고 b를 이쪽으로 잡읍시다. 네, 이런 구조로 처음에 잡힐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얘랑 얘는 이제 등간격이긴 하고요. 그리고 b-k랑 a랑 만약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은 이렇게 섞일 수도 있긴 합니다. 여기 a-k, 여기 b-k, 요 사이에 이제 a가 있고 요 사이에 이제 b가 있는 뭐 이거나 이 그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은 불연속하는 점이 겹치지 않는 경우요. 불연속 점이 서로 다른 경우. 자, 근데 이게 겹칠 수도 있죠. 불연속 점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잡혀야 되죠? 이거는 여기 a-k가 있고 여기 이제 b-k가 있는데 이 값이 a랑 같아지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근데 b-k, a에서 a-k를 빼면은 k고 이만큼이 k죠. 자, 그리고 b에서 b-k를 빼도 k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등 간격이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 거리들이 지금 등 간격이죠. 빠지고 있는 요 거리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불연속점이 다르다고 하면은 이 우리가 구분해 놓은 것 중에서 이 네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 0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0으로 다 잡아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수직선에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불연속점이 4개가 다 다르다. 그러면은 얘가 A하고 B, 얘가 이제 A-K하고 B-K일 때 다 서로 다른 불연속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A하고 B를 넣었을 때
오른쪽 함수가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k, b 더하기 k, a 더하기 k, b 더하기 k가 이게 이제 0이 돼야 되죠. 자, 마찬가지로 뒤에서는 a-k, b-k를 넣었을 때가 a하고 b가 되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a-k, b-k가 되면서 이게 이제 등간격으로 같아지면서 동시에 함수값이 다 0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함수 fx를 우리가 보면은 0이 되는 값이 얘가 가능하고 얘가 가능하죠. 왜냐면 a하고 b는 지금 양수잖아, 그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서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0이 되는 x의 값들을 구해보니까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 여기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이 값들이 각각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8, 10 이렇게 잡혀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a하고 b의 값하고 k 값을 다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자, 둘의 차이가 이제 그 b-a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렇게 둘이 차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얘하고 이렇게 둘을 묶어주니까 둘이 빼주면은 a가 사라지니까 k 값이 6이 나오죠. 그럼 이제 k에다 6을 넣어주면 a는 2가 되고 k에다 6을 넣어주면 b는 4가 되겠죠.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이걸 만족시키는 a하고 b하고 k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조건 fk가 0보다 작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f에 6을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f의 6은 지금 a가 2하고 4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들어가게 되네요. 그러면은 양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순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1번 케이스가 아니구나. 당연히 이제 22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는 주제로 문제가 나왔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이 경우를 살펴보니까 a-k하고 그 다음에 b를 넣었을 때는 이때는 이제 역시나 반대쪽에서 0으로 잡아줘야 되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조사하는 게 좀 복잡하잖아요. 다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값으로 우리가 구해주고 그 다음에 구한 결과를 가운데다가 이제 확인차 대입해주는 그 과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k에서 불연속이 되면 a-k가 여기 있죠, 왼쪽에. 그러면 그때는 fa가 0으로 잡아줘야 돼요. fa-k가 0으로 잡아줘야 돼요. a-k를 넣었을 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넣어줬을 때 불연속이 되는 게 여기 있죠. 그러면 그때는 b 더하기 k가 0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네, 가운데는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우리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값은 여기 a-k일 때 x축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k일 때 x축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이쪽에서 요 조건이 있죠. a는 b-k라는 요 조건도 하나 갖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a-k하고 b 더하기 k의 관계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은 얘가요, 지금 이 둘을 한번 빼봅시다. b 더하기 k에서 a-k, 이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등간격이라고 했잖아요. 등간격. 그러면은 요 둘을 뺐을 때 지금 b-a에 더하기 2k가 되는데, 이 값이 지금 얘에 의해서 얘도 k죠. 그래서 3k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k. 즉 이만큼의 간격들이 다 k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b-a니까 여기가 k, 이만큼도 k,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b 더하기 k 얘죠. b 더하기 k도 k. 그래서 양쪽의 간격은 3k가 되는 거고,
자, 이 3K라는 게 지금 B-K, B-A가 K인데 이게 자연수죠. 자연수 빼기 자연수니까. 얘는 그러면 3의 배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3의 배수를 만족시키면서 0을 만들 수 있는 게 앞에 그래프 잠깐 앞에 수직선 이용해 보면은 8하고 마이너스 4가 가능하고요.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8일 때가 가능하고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이제 10일 때가 가능한 거죠. 3의 배수가 되는 구조는. 네, 그러면 이제 다 한 거죠. 자, 마이너스 4하고 8을 기준으로 얘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K 값은 얼마가 돼요? K 값은 첫 번째 경우는 K 값이 4가 되죠. 둘이 뺐으니까 4. 그러면은 요 가운데 지금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A의 값은 4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4에서 4 더하면 0이 되죠. 이거 모순이네요. 자, 두 번째 경우로 가보면 이때도 역시나 K 값은 4인데 마이너스 2에서부터 출발하니까 A가 2가 되고 네, B가 6이 되죠. 네, 이렇게 또 하나의 순서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운데에 우리 좌우 극한이랑 함수값 조사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FK부터 만족시키는지 봐야겠죠. FK가 0보다 작은지. 그래서 F에 4를 넣어보는데 2하고 6 사이가 되는 거죠. 이번엔 여기가 이제 6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음수가 되네요. 네, 그래서 가운데를 뭐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만족시키는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나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경우가 정답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하는 계산은 이제 F2하고 네, F4하고 F6하고 이렇게 나란히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9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 문제가 또 아주 이렇게 좋은 유형의 문제인데 두 가지를 파악하면 돼요. 일단 곱함수의 연속상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 그래서 케이스를 우리가 빠트림 없이 구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등간격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같은 이렇게 겹칠 때가 있고 겹치지 않을 때가 있다. 원함수 fx를 그려서 보면은 좀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과 이렇게 수직선 상에서의 움직임으로 보는 것과 했을 때 선생님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x축하고 만나는 이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이렇게도 풀어봤고요. 또 수업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도 대칭성 그리고 등간격 이동하는 거를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공통 문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